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11월 3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오늘의 글로벌 이슈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미국 노동부가 10월 고용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10월 비농업 고용은 이전치 대비 절반 수준인 15만으로 예상치인 17만보다 낮았고 실업률은 3.9%로 시장의 예상치인 3.8%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시간당 평균 임금마저 전년 동기 대비 4.1% 상승하는 데 그치는 등 2021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높은 임금으로 인한 물가 우려를 완화시키고 있는데요.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은 FOMC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2022년에 금리 인상 효과가 나타나는 중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오늘 지표를 통해 그것이 확인됐습니다. 골드입니다. 지난 2거래일 동안 미 국채 장기물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제는 20베이시스 포인트 가까이 급락했고 어제도 7베이시스 포인트가량 하락하는 등 장기채 수익률의 낙폭이 지난 3월 은행 위기가 발생한 이후 가장 큰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인플레이션 시기의 대표적인 투자처인 골드는 금리와 디커플링되는 확률이 높은 자산입니다. 크루드오일입니다. 노동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수요 우려에 유가가 반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국영 석유 기업이 베네수엘라산 석유 수입 재개를 타진하고 있다는 공급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하방 압력을 더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하순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에 부과한 거래 금지 조처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풀면서 베네수엘라는 원유 및 가스 거래량 회복과 석유 증산에 나선 바 있는데요. 다만 중국이 요청한 하루 거래량을 베네수엘라가 당장 공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미국 노동시장의 둔화세가 확인되면서 달러 인덱스가 105선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이틀 만에 무려 1달러 이상 떨어진 건데요. 경제활동 참가율이 지난달 62.8%에서 이달 62.7%로 내려온 것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경제활동 참가율의 하락은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이며 노동시장 약화와 또 다른 신호라고 풀이했는데요. 이렇듯 미국의 고용시장 둔화 흐름이 뚜렷해짐에 따라 12월 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진행의 백설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10시 30분 미국 시장은 개장을 했고요. 3대 지수는 동반해서 상승하는 흐름이 5거래일 연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농업 고용 지표가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를 했고요. 임금 역시도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바닥을 다지는 기간은 끝난 건지 저희 방송을 통해서 오늘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허생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마스터님 시청자분들께도 인사해 주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생입니다. 네, 오랜만에 그 증시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반응은 하고 있는데 아직 미약하죠.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침없이 연일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끝이 어딜지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다음 주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또 기준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해외 선물 시장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지만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하신다면 쉬운 시간이 되실 겁니다. 화면 앞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그 전략을 바로 받아가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 앞에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스캔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 0707 입력하셔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니까요. 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이 QR코드 지금 바로 입장까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별 상황 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시장 상황입니다. 크루드 오일을 제외한 모든 상품들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품별 시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기다려왔던 비농업 고용 지표가 둔화되고 또 실업률의 상승을 확인한 이후에 장대 양봉을 켰습니다. 지금 점차 상승력을 더해 가다가 살짝씩 횡보하는 흐름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점에서는 15,121선에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골드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골드 살펴보면요. 달러화와 국채금리의 급락에 힘입어서 다시금 심리적 저항선인 2,000달러 재진입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2,003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장 초반에 살짝의 상승세를 보여준 이후에 살짝은 꺾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래도 2,000달러 선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크루드 오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속에서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4거래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요. 오늘 나온 고용지표 결과 수요 둔화 우려에 반락을 했었는데 다시 또 상승 흐름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82달러 49센트 선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를 살펴보겠습니다. 달러화의 하락에 힘입어서 상대적인 강세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지금은 살짝 빠지는 흐름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또 상승불을 켜고 있는 상황이고요. 1달러 선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품별로 하나씩 어떤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지 살펴봤고요. 상품별의 전략은 지금 바로 하나씩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앞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신다면 조금 더 꼼꼼한 전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시간에 단기 트레이딩으로 승부를 볼 수 있는 상품과 또 전략까지 마스터님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준비되셨나요? 네, 오늘도 그 나스닥 선물 이슈 상품 준비했습니다. 지금 나스닥이 거침없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방송 들어오기 전에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하고 일단 함께 매매를 했는데 그때 우리가 030, 020 잡으려다가 못 잡아서 040을 잡았었거든요. 042 정도. 그래서 좀 들고 있고 싶었는데 방송이 있었던지라 차마 그럴 수가 없었고 이제 올라간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80 정도에서 걸릴 거로 봤고 그다음엔 120, 130 그리고 160 정도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일단은 138 이 정도를 찍었네요. 이 정도를 찍었는데 이게 오늘 안에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무조건적인 상방은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본다 그러면 요쯤 060쯤 매수를 받아보시면 좋겠는데 잠깐만요. 여기에서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15,060 매수를 받아보시고 060에서 065 정도가 되겠죠? 안 오면 스무티 정도는 땡겨 잡으셔야 되니까 최대한 060 쪽으로 붙여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손절은 045 정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060 쪽에 붙여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매도 자리도 함께 안내를 해드리고 싶지만 오늘이 추세가 상방에 좀 강한 편이라서 일단은 내려오면 좀 많이 눌렸을 때 매수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리에 가서 마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에 대한 단기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15,060포인트 선에서 매수를 해보시고요. 손절 라인은 15,045포인트 선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나스닥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략을 알아봐야 할 텐데요. 매수와 관망 그리고 매도 중에 어떤 포지션을 취하면 좋을지 이제 마스터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일단 상방이 맞는 거겠죠. 네, 지금 12월 12, 13 우리나라 시간으로 13, 14 이렇게 일단 그 FOMC가 2023년 마지막 FOMC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파월은 여지를 남겨뒀단 말이죠. 네, 그 추가 인상에 대한 아주 미약하나마 그 발뺌을 하기 위한 그런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장은 계속해서 이제 지표라는 부분을 관찰하게 될 텐데요. 제가 그 지난달하고 지지난달 나와서 말씀드렸던 건 일단 지표 중에서 다른 거 몰라도 일단 고용 부분은 좀 반응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채권 금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년물 채권 금리. 아무리 뭐 고용이 좋고 나쁘고는 떠나서 당장 코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채권 금리와 연관이 있는 거니까 그 이유는 충분히 설명드렸고 지난 데이터들 돌려보시거나 아니면 궁금하시면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질문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로 일단 차트를 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본다 그러면 지금 여기 파란색 선 우리는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여기 지금 121선입니다. 121선 요 정도가 121선이 현재 190에 있습니다. 이렇게 190에 있고 이 선에서 일단 브레이크가 한번 걸릴만 한데요. 아까 매도 자리를 안내를 해드리려고 했던 자리가 한 200 전후였는데 혹시라도 해외 선물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요거 잘못 들어갔다가 또 손절 안 걸고서 대응하실까 봐 그냥 안전하게 내려오면 매수를 드렸는데 이거 쉽게 내려올 것 같지 않습니다. 방송 끝날 때까지.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일단 요 직전 고점이 이 자리죠. 지금 요 자리입니다. 여기 한 470, 480 라인. 정확하게 468.75네요. 468.75. 요 라인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 않을까. 한마디로 400에서 450 정도? 이 정도는 가지 않을까를 보고 있습니다. 산타랠리 그런 거는 일단 12월에 논할 얘기고요. 일단 11월 달은 역사적으로 말씀드렸지만 10월 달에 바닥을 잡으면 11월, 12월 상승을 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게 좀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엔 좀 다른 어쩐에 그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좀 주가가 하락하니까 경기 침체 오네 마네 막 그런 말 많았었습니다. 경기 침체가 온다는 데는 동일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봄에 여기 서울경제 TV 나와서 말씀을 드렸었죠. 네, 빠르면 초가을, 늦어도 10월, 11월 정도에는 금리 동결이 나오고 빠르면 4, 4분기, 늦어도 내년 1, 4분기 정도는 경기 침체에서 경기 둔화 이런 시그널이 보일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시그널은 먼저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려고 그러면 우리 빅테크들이 너무 세서 아직까지 거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5,450 400, 요 정도 선까지는 한번 올라오겠지만 만약 이걸 뚫는다 그러면 16,000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여기를 뚫는다 그러면 여기 직전 고점 여기 또 있죠? 왼쪽에 보시면 855가 있습니다. 요 라인을 뚫는다 그러면 그러면 충분히 16,000을 가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채권 금리 올라가고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이 기업들 실적이 지금은 좋지만 기업들이 계속 가이던스죠. 앞으로 예상 매출액, 예상 순이익을 나타내는 걸 가이던스라고 하는데 가이던스에서 한 발짝 물러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셨을 겁니다. 애플, 테슬라 상관없이 뭐 넷플릭스 다 똑같이 다음 분기에는 믿을 수 있다. 다음 분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 그게 4, 4분기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4, 4분기 실적은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16,000원까지는 힘들지 않을까. 물론 이제 여기서 긴급해서 뭔가가 투입이 된다 그러면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한마디로 기업들이 줄도선하고 그런다 그러면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15,450, 400 요 라인하고 800, 850 이렇게 일단 두 단계까지 목표는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그게 중장기입니다. 11월 정도 그렇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여기서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본다 그러면 요 정도죠. 14,600 그리고 여기 800 정도 요 정도까지 여기에서 보시면 꼬리가 걸려 있습니다. 맞고 튀어 올라갔고 여기서 계속 지지를 해줬던 요 자리들까지는 일단 조정을 줄 수 있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급하게 올라갔잖아요. 여기에서 이만큼을 떨어졌었는데 한 2주 넘게 떨어졌었는데 이렇게 일주일 만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튀어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튀어 올라갔다는 얘기는 결국은 쏙이 빈 강정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쏙이 빈 강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 무조건적인 홀딩 또 올라오겠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00틱 우습게 가죠. 1500틱도 갑니다. 1500틱이면 한 계약 기준으로 거의 돈 1,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충격이 또 멘탈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손절 관리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오늘은 여기 200선, 190, 200선 여기 요 자리죠. 네, 여기 120일 이평선 이 라인하고 여기 녹색 선이 60일 이평선입니다. 60일 이평선이 오늘은 120에 있네요. 그래서 아까 120, 130 정도까지 올라갈 걸로 봤었는데 지금 얼마죠? 150 정도까지 찍었습니다. 보면 그러면 앞으로 한 3, 40포인트 정도만 더 간다면 나스닥도 어느 정도 좀 숨고르기를 하지 않을까. 지금 조금 못 왔죠? 지금 163까지 왔네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앞으로 3, 4분기, 4, 4분기 그렇게는 4, 4분기 그리고 내년 1, 4분기 어떻게 보느냐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11월은 상승 그리고 좀 약간의 조정이 있겠지만 12월은 또 이게 좀 달라진다는 거. 11월 말에 갈수록 좀 상승발이 좀 약해질 수 있습니다. FOMC가 12월 13일, 12월 12일 날 현지 시간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방송 중에 말씀드렸던 이 PD의 기법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지금 플러스를 나타내주고 있죠. 네, ADX도 꽤 많이 올라가 있고, 그걸 잘 모르신다 그러면 밑에 MACD도 골든 크로스 나서 이 부분에서 났죠, 지금. 이 부분에서 나서 동시에 났습니다, 거의. 동시에 나서 네, 요 날부로 상승 전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노란톡방에 있는 분들한테 말씀드릴 때도 14,600 라인을 넘어야, 이 정도를 넘어야 반등이 아니라 상승으로 들어갈 수 있고, 여기를 들어간다면 1차적으로는 요 정도 850, 900 그리고 그 다음이 15,000선을 돌파하게 될 텐데 15,000선을 돌파하게 되면 똑같이 말씀드린 대로 200선이 관건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스닥은 오늘은 이렇게 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요 정도 쿠션은 요 정도 있다. 네, 15,000 초반대 쿠션들이 많이 있다. 그 얘기는 결국 15,000 초반까지 한번 눌렀다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15,000을 지켜낸다 그러면 이제 200을 뚫어갈 것이지만, 만약 15,000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장세가 연출이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나스닥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렸으니까 이 점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다음 상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차트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골드 상품 지금 살펴보니까요. 0.49% 강세를 보여주면서 2,003달러 선에서 지금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스터님, 지금 이 골드에 대해선 전략을 매수와 매도 관망 중에 어떤 걸로 잡아가야 할까요? 골드는 그냥 눌렸을 때 매수 잡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 골드도 마찬가지로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골드도 마찬가지로 요 날부로 일단은 상승 전환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날이 언제냐면 10월 10일이죠. 10월 10일 이후로 제가 지난 시간에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간만에 이렇게 이쁜 차트 처음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쁘게 올라가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공포스럽긴 하죠. 중간에 들어가긴 공포스럽긴 한데, 만약에 중간에 들어가시려고 했다 그러면 여기 60일평선 넘어가는 이 자리에서 들어가셨으면 좀 더 좋았을 뻔했고, 만약에 이게 눌린다 그러면 중장기로 좀 본다 그러면, 오늘 말고 중장기로 본다 그러면 이 자리까지 한번 내려올 수 있습니다. 1975 그리고 여기 70 정도가 되는 거죠. 121평선이 66이니까 조금 올라간다 그러면 70 정도. 75, 70 정도까지 한번 내려올 수 있습니다. 여기 살짝 내려오다 말았습니다. 이 자리는 어디죠? 78.2 그 정도 찍었는데 이 정도는 한번 내려올 수 있으니까 감안하셔야 되고,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2,000선을 계속 돌파를 시도하고 있고, 확보, 그러니까 돌파 후에 지지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이 자리죠. 2019, 2020을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좀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좀 볼게요. 차트를 이렇게 보면 이 자리죠. 2,100선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2,100 상당합니다. 여기 이 정도면 얼마죠? 한 800틱 정도가 되겠네요. 그 다음 자리가 2,100은 아니지만 그 다음 자리 여기 있지만 75, 그 다음에 50도 있긴 하지만 일단 2,100까지 갈 수 있는 룸이 열리고, 최근에 들어서 이 정도는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여건이긴 한데,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지금 전쟁 두 개 중에서 골드가 이렇게 갑자기 급등한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또는 전쟁, 그것 때문에 뛰어 올라왔습니다. 튀어 올라왔고, 만약에 그게 일시적이든 아니면 뭐 영구적이든 마무리가 잘 된다면 골드는 있던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일단 증시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자도 배당도 주지 않는 골드에 돈을 넣을 필요는 없는 거겠죠. 쉽게 얘기해서 채권이 사람들이 채권,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증시에서 얼마 전까지 계속 팔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증시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배당 수익 연 3에서 5%, S&P 500 기업 기준입니다. 3에서 5%, 그리고 뭐 투자 수익 5에서 10%, 한마디로 평균 5, 6% 정도 노리고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연평균. 그러면 뭐 누구는 2배 벌었네, 3배 벌었네, 그거는 개인 투자자 얘기고요. 기관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채권 금리가 10%, 5%라면 여러분들께서는 증시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100만 원, 200만 원 말고요. 뭐 한 100억, 1000억 막 조 단위를 운영한다 그러면 이게 2배, 3배를 먹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5%를 주는데, 이자를 매년 매 분기마다 5%를 쪼개서 4분의 1씩 주는데, 그리고 또 5%면 거의 뭐 역대급 고점이죠. 채권 이자가. 그럼 나중에 그 이자가 내려가면 채권에 대한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시세 차익도 늘어볼 수 있는데 굳이 증시를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하면서 돈이 몰린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런 관점으로 골드를 본다 그러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가 뭐 조기에 끝날지 안 끝날지 저는 뭐 그쪽 지정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결국은 끝나겠죠. 지금 보면 뭐 끝날 분위기잖아요, 슬슬. 예, 그러면 이게 만약에 끝난다면 어떻게든지 뭐 이스라엘이 이겨서 끝나든 아니면 팔레스타인이 뭐 독립을 얻어내서 끝내든 끝난다면 골드는 찬밥 신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려서 이자도 배당도 없는 네, 그리고 시대 차익도 없는 예, 골드에 투자를 하느니 차라리 채권이나 네, 뭐 증시에 투자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더 갈 것 같아서 예, 매수를 잡는 거 뭐 말리지는 않겠습니다만 2000에서 내려가면 네, 이게 1970, 75, 예, 그 다음 자리가 1920입니다. 20, 30. 그러면 거의 1000틱을 물리는 거죠. 2000하고 2020에서 물린다면 1000틱을 물리는 겁니다. 네, 그럼 거기다 물타기까지 하면 예, 거덜납니다, 계좌. 예, 그러지 마시고 말씀드린 대로 예, 뭐 방송 중에 설명드린 대로 예, PD의 기법을 사용하시든 아니면 우리 그 전통 이평선을 사용하시든 예, 지금 121 이평선하고 21 이평선이 교체되기 직전이니까 예, 골든 크로스 나는 거 보고 접근하시든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당장 예, 올라오니까 매도 치고 내려오니까 매수 받고 일단 그건 좋습니다. 근데 플랜 B도 생각하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언제죠? 9월, 10월 달에 그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신 게 골드였습니다. 골드 물렸는데. 예, 근데 골드도 만기가 있는 상품이에요. 12월이 만기죠.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한 달 조금 더 남은 상태에서 1000틱이 물렸으면 뭐 손절해야죠. 어떡하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밖에 안 되니까 조심스럽게 골드는 접근하셔야 된다. 네, 그래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시거나 예, 아니면 단타를 치더라도 손절 대응이 가능하신 분만 꼭 단타를 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단타 자리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단타 자리 보도록 하죠. 단타 자리는 우리 예전에 배웠죠? 예, 마디가를 배웠습니다. 좀 튼튼한 자리가 이 자리죠? 이 자리가 튼튼합니다. 198586 이 자리가 튼튼한데 지금 한 200틱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아니 150틱 정도. 예, 빠른 자리가 지금 이 자리입니다. 예, 빠른 자리가 1990. 네, 1990이 좀 빠른 자리고 예, 더 빠른 자리는 94, 95인데 이 자리 말고 그냥 우리는 90에서 매수를 받도록 하죠. 예, 90. 95 요쯤에서 1990, 95에서 매수를 받도록 하고 예, 손절은 30틱 정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90 기준으로 30틱이면 1987 정도가 되겠네요. 1987 손절하시면 될 것 같고 예, 위에서 매도도 자리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또 모르니까요. 만약 전쟁이 또 격화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이란이 참전했다. 예,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겠죠. 산유국인데 예, 그러면 원유 폭등하고 골드 폭등하고 예, 그다음 나스닥 예, 폭락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 매도는 좀 조심하셔야 되고 아직까지는 매수세가 우세하니까 예, 1990, 95 매수 말씀드리고 손절은 1987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드 조심해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골드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략과 단기적인 전략 모두를 살펴봤습니다. 자리값 좀 알려드리면요. 중장기적으로는 1970달러에서 1975달러 눌림 시 매수를 해보시면 좋겠다고 제시를 해주셨고요. 단기적으로는 1990달러에서 매수를 해보시고 손절 라인은 1987달러 선으로 잡아주셨습니다. 골드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다. 다른 상품에 대해서도 궁금하다. 이 틱마다 사실 큰 금액이 오고 가는 해외 선물이기 때문에 혼자 하기 두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화면 앞에 보이는 QR코드가 있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지금 바로 실행을 해주시고요. 화면 앞에 보이는 QR코드 스캔을 해주시면 됩니다.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0707 입력하시고 방송 중에 입장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 QR코드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허생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그렇게도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상품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략도 살펴보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0.97% 정도의 약세를 보이면서 81달러 68센트 정도 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스터님, 그러면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는 매수와 매도 관망 중에 어떤 전략이 유리할까요? 네, 지금 오일은 박스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박스권을 보이고 있고 지금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로 올라갔던 부분을 다 반납했습니다.
왜냐하면 산유국이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이란이 자기 앞마당 해협이죠. 그거를 막느냐 안 막느냐에 따라서 이제 오일의 이제 추가 상승 여부니 결정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란을 비롯한 사우디 등등이 뭐 아시잖아요. TV 보셔서 주변에 이제 산유국들이 어떻게 개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걸로 인해서 좀 많이 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근데 제가 가을쯤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초가을에 뭘 말씀드렸냐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오펙의 대장이죠. 오펙 플러스는, 오펙은 중동 산유국들이 모이는 게 오펙이고, 오펙 플러스는 중동 빼고 북미, 남미, 그다음에 러시아, 그쪽에서 모여 있는 게 오펙 플러스거든요. 오펙 플러스의 대장은 러시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펙에서 그 사우디가 뭐 위치가 좀 왔다 갔다 하죠. 이란 때문에. 그러니까 사우디가 지금 현재 원유를 최소 어느 정도 이상 팔아야 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원유를 80달러 이상 팔아야지만 국가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 80달러에는 뭐 내용시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무기 구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들이 포함된 건데요. 80달러 밑으로 만약에 내려간다면 사우디가 재정난에 허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0달러는 방어를 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그 원유의 수급 문제로 그렇게 하든 뭘 하든 80달러 이상을 방어를 할 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오일 같은 경우에는 박스 매매를 하셔야 되고, 그 추세 매매는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뭔가 이슈가 하나 터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일봉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가 막히게 이번에 여기 직전 10월 6일 저점이 80.20이었는데 이번에 80.21을 찍고 올라갔습니다. 내려오면 80.2030 라인에서는 매수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80달러 그거니까요. 방어력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하나 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늘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언더슈팅을 준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80.2030 니네들이 요 자리 대기하고 있는 거 알아. 그러니까 여기서 밀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밑으로 여기서 확 밀어버리면, 이렇게 해서 밀어버리면 이게 79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지금 이 자리죠. 79, 78이 엄밀히 말하면 이 자리죠. 이 122평선, 파란색. 122평선은 바로 뚫리는 적이 많이 없습니다. 한 번쯤은 튕겨내거든요. 그럼 이 자리가 지금 122평선이 78.65네요. 이 자리까지는 한번 내려올 수 있겠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60달러를 가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은 내려오면 80.2030 그쯤에서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한번 받아보시고, 손절은 30틱 정도, 20 기준으로 79.90 정도 손절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거 밀리면 어디까지 기다리셔야 된다고요? 122평선까지, 이 자리까지 기다리셨다가 다시 한번 지지되는지 확인하고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올라오면 지금 이 자리죠. 이 자리 62평선을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녹색선이 62평선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22평선도 못 뚫고 있고, 그래서 올라온다 그러면 이 자리, 어디죠? 이 자리 이쯤 83.50, 5060,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한번 쳐보시면 되고, 대신 손절 꼭 걸어 두셔야 되죠. 83.60 기준으로 30틱 정도. 일단 내려오고 있으니까 매수부터 신경 쓰시는 게 낫겠네요. 손절은 꼭 하셔야 됩니다. 손절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일이 밑으로 빠진다 그러면요, 추세적으로 빠질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빠진다 그러면 80달러 지켜줄 것 같고, 좀 자세하게 볼게요. 디테일하게. 이렇게 본다 그러면 그 자리가 이 자리죠? 이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 맞고 위로 이 정도까지 300틱 좀 넘게 튀었던 자리고, 이거를 좀 이렇게 해서 본다 그러면 어디죠? 이게 줄이는 게 줄여서 본다 그러면 이게 안 줄여지네요. 줄여서 본다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은 다 마무리가 되고 있는 모습일 겁니다. 차트가 지금 조금 에러가 생겨서 그 위에서는 이 정도 83.5060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이 박스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오일의 재고가,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건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 이벤트가 있잖아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오일 재고, 그런 것들이 이런 상품군들의 방향을 바꾸지 못합니다. 잠깐 튀었다가 뭐 쏟았다가 꺼지고 막 그럴 수는 있어도, 이게 원래 상방향인데 그걸로 하방으로 꺾이고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막 쫓아다니면서 맨 밑에서 매도에 잡히지 마시고 맨 위에서 매수로 물리지 마시고 상품군 중에서 오일이 제일 작죠. 만기일이 제일 짧습니다.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물타기 자제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일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에 대한 전략을 양 방향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리값을 좀 알아보면요. 매수를 하신다면 $80 20센트 선에 해보시고요. 매도는 $83 50센트 선을 잡아주셨습니다. 손절 라인은 30틱으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이 오일에 대한 더욱더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화면 앞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주시고요. 화면 앞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링크를 들어오시면 참여 코드 0707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허생 2글자만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방법 통해서도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마스터님께서 다음 주 월요일에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전과 오후 10시에 각각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무료 해외 선물 강의입니다. 굉장히 무료로 할 수 있는 강의지만 여기서도 알찬 정보를 준비해 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좀 준비되어 있을까요, 마스터님? 네, 매주 월요일 날 아침 9시, 아침 10시, 저녁 9시에 무료로 이제 공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같이 매매를 하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요즘 이제 우리 노란톡방에서 한참 핫한 게 이제 PD의 기법입니다. PD의 기법 설명도 드리고 가장 중요한 건 분위기죠. 시황 설명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 예측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고, 질의응답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원하시는 것도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노란톡방을 들어오셔야지만 참여할 수 있으니까 지금 들어오셔서 분위기 익히시고 또 이제 이런저런 정보들도 받아가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수분도 많이 계시고 하수분도 초보분도 많이 계시니까 들어오셔서 우리 화생하시는 분들 많이 외롭습니다. 외로움도 달래시고 대화 상대 또 길동무도 같이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외 선물 혼자서 하기엔 너무 힘든 길이고 외로운 길입니다. 이 동반자가 되어줄 분들 노란톡방 안에 오시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앞에 보이는 QR코드 지금 바로 스캔을 해주시면 됩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셔서 지금 바로 스캔을 하셔서 참여 코드 0707 입력하고 지금 바로 입장까지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생마스터의 해외 선물 매매 일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자, 이번에는 허생 마스터가 실전에서 사용하는 매매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PD의 기법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마스터님? 네, PD의 기법보다는 일단은 뭐라고 해야 되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뭔가요? 몇 분봉으로 써야 되나요? 몇 틱 차트로 봐야 되나요? 그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쫓아만 하시려고 하지 그게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은 나에게 맞는 차트를 PD의 기법을 써서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께도 보시기 어느 게 편한지
한번 그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건 이제 차트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틱 차트라고 있고 거래량 기반이죠. 그래서 이거는 60틱이 봉 하나고 90틱이 봉 하나, 240틱, 240개 거래가 이루어져야 캔들이 하나 생기는 게 틱 차트입니다. 분 차트는요. 분봉이죠. 일명 3분의 봉이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이게 1000틱을 가든 10,000틱을 가든 상관없이 아예 거래가 없어도 3분이 돼야 점이라도 찍는 그겁니다. 근데 240틱 차트는 예를 들면 틱 차트는 거래가 없으면 캔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캔들 하나가 1초에 생길 수도 있고 1시간에 생길 수도 있고 시간 아예 무시한 거죠. 분 차트는 말씀드린 대로 분이면 3분이 지나면 무조건 점이라도 하나 찍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5분 봉 차트면 5분 동안 거래가 하나 없더라도 점이라도 하나 찍어야 되는 그런 차트인 거죠. 그렇다 그러면 저희 그 노란톡방에서는 주로 틱 차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 분 차트는 참고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 차트는 이제 좀 시간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그 지리 저항 때에서 좀 길게 시간이 머무를 수도 있고, 그리고 5분봉 차트를 쓴다면 60분이 1시간이잖아요. 12개 캔들 가지고 방향을 나타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죠? 5분봉 곱하기 12 하면 60분이니까 3분봉을 쓰면 캔들이 20개예요. 그러면 그것을 20개를 갖고 계속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우리는 틱 차트로 이건 움직임이 적나라하게 나오니까요. 이 캔들, 이렇게 생긴 캔들 하나가 단순히 시가가 여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종가가 이렇게 마무리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색깔에 따라서 뭐 딱 요 밑으로 살짝 내려갔다 올라갔다 막 이거 하다가 결국 이렇게 마무리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알맹이가 뭔지가 우리는 궁금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뭐 전업 투자자라서 그 자리에 책상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캔들 보고 있을 거 아니라면 그냥 캔들 틱 차트를 쓰는 게 조금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일단 틱 차트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틱 차트로 설명을 하면 이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몇 분봉 차트냐? 첫 번째는 일단 분봉을 물어봅니다. 몇 분봉 차트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틱 차트를 쓴다. 그러면 이제 몇 틱 차트냐?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 60틱, 그다음에 240틱, 그다음에 900틱, 오늘 이 세 개만 가지고 비교를 해서 이쪽으로 갈수록 디테일합니다. 아주 디테일하고 이쪽으로 갈수록 차트가 크다고 말을 하는 거죠. 숫자가 클수록 차트가 크다. 이건 900개의 거래가 이루어져야 봉이 하나 생기는 거니까요. 한마디로 이렇게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4배, 또 이렇게도 4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일단 그냥 그림만 보세요. 이런 내용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게 900틱, 오른쪽에 있는 게 240틱. 차트의 사이즈는 이렇게 해서 이게 4분의 1, 대충 4분의 1이죠. 4분의 1입니다. 일단 미국장이 열리는 그 22시 30분을 피해서 1시간쯤 뒤 23시 한 20분부터 23시 40분, 20분 동안 이렇게 20분이죠. 20분 동안 차트고요. 왼쪽도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23시 20분부터 23시 40분까지 20분간의 차트입니다. 자, 그럼 요거를 확대한 겁니다. 이렇게 크게 확대한 겁니다. 크게. 그러면 일단은 PDA로 본다고 한다면 왼쪽에서는요. 여기 침체 구간이 나타나고, 오른쪽에서 240틱, 우리가 주로 쓰고 있는 거에서는 침체 구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이렇게 25포인트, 100틱이죠. 160포인트, 160틱 정도, 한 뭐 돈 100만 원 정도, 70만 원에서 돈 100만 원 정도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여기 굳이 이런 구간이 아니더라도 나는 좀 화끈하게, 좀 뭐랄까 그 깔끔하게 수익을 챙겨가고 싶다, 먹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900틱 차트의 이격도를 보세요. 이 정도에서 이격도를 보시면 아주 들고 있기가 편하잖아요, 그렇죠? 들고 있기 편합니다. 반면에 우측에 있는 240틱 차트를 보면 이게 급격하게 줄었다 늘었다 해요. 이렇게 됩니다. 수익은 이게 조금 더 많죠. 조금 더 많은 부분, 아니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40, 50포인트, 합해서 90포인트, 이거는 100포인트 정도 비슷비슷한데 매매를 딱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네, 매매를 딱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왼쪽에 있는 게 오히려 이렇게 이격도를 많이 벌려주고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훨씬 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PDA로 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침체권을 나올 때 여기는 지금 빨간색이 나왔으니까 매수를 들어가는 거고 이쯤에서 네, 그리고 여기서 바뀌었죠. 여기서는 매도를 쳐서 이렇게 수익을 가져가는 거죠. 예, 이게 더 깔끔하죠. 많이 벌려주니까. 예, 반면에 240틱은 여기 보신다 그러면 여기도 뭐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꼬이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꼬이는 구간. 네, 이런 꼬이는 구간에서는 좀 머리가 아파지죠. 이거는 지지 저항을 좀 잘 아셔야지만 예, 여기서는 청산하는 게 낫죠.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좀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거지. 만약 이게 꼬이는 구간, 이런 구간들이 예, 900틱 차트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240틱 이런 차트들보다는 예, 크게 다르기 때문에 예, 그런 구간이 좀 적게 나타난다. 그래서 내가 좀 기다릴 수만 있다면 시간적인 여유, 정신적인 여유만 된다면 오히려 900틱 차트를 쓰는 게 예, 좀 더 깔끔하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버전을 보도록 할게요. 하나 더 준비했는데, 그 다음 버전은요, 네, 이번엔 좀, 예, 240틱, 우리가 방금 봤던 거죠. 240틱 설명은 일단은, 넘어가고, 이거보다 4분의 1 사이즈죠. 4분의 1 사이즈, 예, 60틱입니다. 나는 초단타를 쳐. 그래서 60틱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밑에를 보세요. 여기 11시 20분부터 네, 11시 40분까지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네, 사이즈가 4배밖에 차이 안 나는데 이 정도입니다. 아까랑 훨씬 차이 나죠. 아까는 뭐 반 정도 됐는데. 그런데 이제 PDA를 보세요. 이게 왔다 갔다 그 DMI, 그다음에 ADX 이거는 주식에서도 쓰고 코인에서도 쓰고 해외 선물에서 씁니다. 그런데 이거는 동행성 차트예요. 동행성 차트는 보조지표는 보조지표 중에 그 수백 개 중에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DMI랑 ADX는 되게 민감하지만 동행성, 한마디로 지금 움직이는 대로 실시간으로 선을 다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이평선이나 뭐 MACD 같은 경우는 후행성이죠. 네, 그렇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물결 모양, 웅덩이가 계속 있는 상황에서는 매매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거 매매가 가능하겠습니까? 이거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면 못 들고 있습니다. 예, 들고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본전을 막 위협했다 왔다 갔다 하면 예, 그 좋아요, 다 좋은데 이 정도쯤 가야지 마음이 놓이는 거지. 예, 똑같은 차트입니다. 그런데 차트상으로 본다 그러면 예, 이게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쉽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순간적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것도 예, 그러면 60틱으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을까요? 뭐 초단타 스캘핑을 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일반인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직장인이기도 하고 이거 집중하고 나면 내일 아침에 업무 못 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는 240틱 중간 사이즈를 씁니다. 왜냐하면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직장인이고 저도 예, 그분들하고 같이 매매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네, 일단 좀 적당히 좀 예, 그 이격도를 이 정도를 만들어줘야 우리들이 자연스럽게 예,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예, 한 번씩 수익은 나겠죠. 근데 이게 언제 이렇게 튀어 올라갈 줄 알고요. 이렇게 심체가 아주 바다처럼 막 강처럼 흐르는 이런 차트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차트보다는 최소 240틱 이상의 240틱, 300틱, 뭐 400틱, 뭐 480틱, 500틱, 아니면 900틱 뭐 이런 차트를 보시면서 예, 이거는 예, 잘 쓰지 않으니까 거기다가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분봉을 보셨다면 분봉 차트까지 함께해서 보신다면 좀 더 매매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그러면 나는 뭐 1분봉을 써요, 3분봉을 써요, 2분봉을 써요, 뭐 5분봉을 써요. 이걸 묻기 전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뭐냐면 그 진입하면 몇 분 들고 계세요? 라고 하면 2, 3분밖에 못 들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2, 3분 만에 진입하고 청산하시는 분이 10분봉 볼 수 있겠어요? 이거 어디서 진입하실 건데요? 60분봉, 1시간이죠? 나는 2, 3분 만에 청산하는 사람이다. 그럼 내가 청산하는 건 2, 3분이면 1분에서 3분봉을 쓰셔야죠. 내가 봉 하나 완성도 되기 전에 진입 청산하는 사람이 뭐 10분봉, 60분봉, 30분봉 보면 의미가 없죠. 이건 지지저항만 보는 거지. 그러니까 나의 스타일대로 가셔야 되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를 견딜 수 있는지 들고 예, 뭐 손절이든 익절이든 어느 정도를 견딜 수 있는지를 아시고 분봉은 덤비셔야 되고 틱봉은 그렇지 않죠. 틱봉은 내가 보기 편한 거.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방에서는 이제 매매를 함께하고 나면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뭐냐면 이런 것들 우리가 매매를 해서
여기서 들어가서 뭐 여기서 나왔다. 네, 그거를 차트에 방금 전이죠. 5분, 10분, 뭐 30분 전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왜 들어갔는지, 예, 그래서 왜 청산했는지 이렇게 항생이든 나스닥이든 이렇게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가서 네, 여기서 나왔다. 네. 그런 것들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뭐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표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나왔죠. 여기서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160틱 수익 챙긴 거. 네, 왜 챙겼는지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거를 보시면서 PD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 이렇게 홀딩을 하는 거고 이 차트 이런 차트에서는 이렇게 보는구나라는 걸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런 것도 아침 저녁으로 매매 끝날 때마다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실력을 쌓아가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 주 월요일 날 무료 공개 방송 때도 끝나가면 이렇게 올려드리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많이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죠. 좋은 기법이라고 하더라도 나에게 맞는 기법은 또 따로 있습니다. 이 전략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방송 중에만 열리는 QR코드입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지금 바로 실행을 해주시고요. 화면 앞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 0707 입력하셔서 입장까지 완료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허생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답장으로 링크를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부분까지 확인하시고 입장까지 모두 마무리하셔서 해외 선물에 대한 많은 전략도 잡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는 시간이시죠. 이 시간 동안 어떻게 전략이 될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허생 마스터님의 노란톡방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략 전에 저희가 오늘 단기 트레이딩할 상품을 먼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시간 안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지를 한번 확인해보는 타임을 마련을 해볼 텐데요. 허생 마스터님의 기법에 따라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결과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어떤 상품 제시해 주셨는지 제가 다시 한번 복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나스닥 상품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오늘 15,060포인트에서 매수를 하고요. 15,045포인트에서 손절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스터님 그런 결과 확인해 볼까요? 네, 방금 결과를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15,060, 060이 올까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결국 올 자리는 맞습니다. 이 060 매수를 받아서 이 정도가 090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한 20포인트, 30포인트 정도 수익을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090 정도 찍었습니다. 지금 다시 이쪽에 왔는데요. 065 정도까지. 이 부분은 아까 우리 그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매매를 할 때 060, 065에서 원래 매도를 치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흐름이 매수다 보니까 매도를 치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지 저항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매수를 받았던 거고 강한 지지가 강한 저항, 또 강한 저항이 강한 지지가 된다는 설에 의해서 이 부분을 매수를 받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다리면 자리가 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또 잡아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참여하셔서 수익들 많이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더 많은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오늘의 핵심 내용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단기로는 15,060포인트에서 매수를 해보고요. 손절 라인은 15,045포인트 선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매수를 하신다면 15,450포인트 해보시고요. 돌파를 하게 된다면 16,000포인트까지도 도달을 할 수 있겠습니다. 15,000포인트의 지지 저항을 확인 후에 매매하는 것이 유리하겠다고 짚어주셨고요. 다음으로 골드 살펴보겠습니다. 국채금리와는 반비례하는 골드입니다. 현재는 매수 전략이 유리하긴 하지만 이미 많이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1970달러에서 1975달러 눌림 시에 매수를 해보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추세 매매보다는 박스 매매가 유리하다고 짚어주시면서 양방향 매매 자리를 주셨습니다. 손절로는 30틱을 잡으시고요. 매수는 80.20달러, 매도는 83.50달러로 잡아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김유정 앵커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